안철수 후보가 지난주에 주말 사이에도 계속 지지율 1위를 달렸는데 우세를 점하고 있었는데 어저께 이제 갑자기 아침 라디오에 하나 출연하고 공식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전국 구상에 돌입한다. 그래서 또 어제 별의별 뭐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나온 이제 김영호 선대본부장은 우리가 왜 드랍하냐? 지금 우리가 1등인데 지금 제일 좋을 때다. 뭐 이런 발언을 하기로 했는데 자, 이 안 후보를 둘러싼 최근의 이 흐름들 한번 이제 총평격으로 정리를 한번 해주죠. 김수진 평론가부터. 일단 저희가 지난주에 했던 얘기가 굉장히 무색하게 됐다. 제가 한 얘기 다 맞지 않았습니까? 안철수의 나경원아? 그 얘기는 근데 저 아슬아슬하게 조금 걸치긴 했는데 그래요? 전 거라서 모른다 나만 이렇게. 그런 건가? 리플에는 평론가 2명 다 틀렸네. 이렇게 리플이 달려서 반가웠습니다. 도매급으로. 아슬아슬 걸쳤는데. 네. 그러니까 그냥 저는 이제 다른 게 아니고 이기적인 관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핵관이 이기적인 관점에서 굳이 안철수를 갈굴 이유가 있느냐. 당원 조직은 일반 지지층 여론조사랑은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했을 때 역시 이제 그것도 넘어섰다. 윤석열 정부는 새로운 경지를 연이어 개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거고.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고 있다. 그렇죠. 아무도 가지 않았던 그런, 이거 뭐라고 표현하죠? 하여튼, 처음 보는 존재?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유승민 찍어내기 할 때는, 대표가 돼버렸어. 원내대표가. 근데 안 되겠어. 이래서 찍어내기 한 거잖아. 근데 이거는 선거를 하면서 이미 찍어내기를 하고 있는, 이거는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연달아 이제 3명을 한 셈이죠. 뭐 이준석 전 대표 포함하면 4명을 한 셈인데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러니까 가지 않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가지 않았던 진박 간별할 때도 없었던 상황이다 이런 총평. 진박 간별을 할 때도 간별사가 나섰어요. 그렇죠. 본인이 나섰어요. 본인이.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하 평론가는? 오징어 게임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게임. 내일 죽여야 된다. 내가 살려면 아니 탈락이다. 윤석열 이정재다. 네, 아니 저는 사실 대부분의 일들에 대해서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뭐 안철수를 때릴 수도 있고 안 때릴 수도 있다. 근데 뭐 안 때리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때리는구나. 여기까지는 근데 그렇게 놀라움까지는 아니었어요. 또 뭐 그러는구나. 근데 진짜 놀란 거는 야 이거는 진짜 내가 허를 찔렸다. 이거는 생각 못했다. 안철수 종북설. 이거는 내가 아직 멀었다. 안철수가 종북이라고 할 줄은. 저는 그 얘기는 나올 거라고 언젠간 나올 거라고 그래요? 생각합니다. 예. 와. 국민의힘의 습성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안철수가 그걸 모르고 국민의힘에 들어갔다면 정치인으로서 자질이 없는 거죠. 안철수 후보가 처음 이제 정치권에 등장했을 때의 별명 중에 하나가 착한 이명박이었는데 어쨌든 거기에는 돈을 엄청 번 사람이다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건데 나는 착해졌다. 근데 거기에 만약에 종북이라고 한다면 역대 종북주의자 중에 최고 부자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걸 어떻게 보세요? 아까 오늘 아침에도 이제 왜 거기까지 가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는데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이 뭐 신영복 선생과의 친분 이런 거 얘기하면서 종북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어떤 이런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신분도 아니고 한마디 한 거예요. 뭐 조문 가서. 그럼 조문 가서 그러면은 이 양반은 김문수 씨처럼 이 양반은 김일성주의자입니다. 뭐 이럽니까 그러면 그거 뭐 그냥 뭐 좋은 얘기 하는 거지 뭐. 안철수 의원은 그때 신영복 교수 조문한 다음에 몇 달 뒤에 방우영 조선일보 전 회장 조문도 갔었어요.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기신 분이다. 뭐 이랬던 분이거든요. 좌우로 도리도리 원조예요. 도리도리 원조인데 갑자기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난 정말 그 TV조선 보도를 보면서 이것도 참 대단하다 생각을 한 게 그 얘기가 처음에 단독으로 나온 게 TV조선이잖아요. 기사 내용을 잘 보면은 이 신영복 교수에 대해서 한 말에 대해서 대통령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거를 미리 알았으면 단이라도 안 했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대통령실 핵심 고위 관계자가 했다는 말이에요. 핵심 고위 관계자예요. 저는 핵심 고위 관계자가 누군지 굉장히 궁금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내가 저 사람이랑 단이라도 안 했을 거야 라고 얘기를 아무한테나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뭐 했을 수도 있지 이분은. 군의 식당에서 큰 소리로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랬을 수도 있어요 또. 그리고 잘 그런 얘기 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했다고 해서 참모가 내가 들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대통령이 가서 지금 TV조선 전화해가지고
이 얘기 꼭 해. 단일화 안 할 뻔했다고 꼭 해라. 좋아, 빠르게 가서 얘기해. 예,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면, 예? 여보세요. 예, 거기 TV조선이죠? 예, 아니, 나 윤석열이가 아니고 나는 저기 윤석열 정부의 저 대통령실의 핵심 고위 관계자인데, 예? 아바타입니까? 글쎄 나는 윤석열이가 아니고, 예? 그래가지고 내가 볼 때는 이 안철수 씨가, 예? 이거 뭐 종북 같고 이게 좀 사상이 의심스럽고 그래가지고 내가 단이라도 안 할, 아니 내가 고위 관계자, 예, 내가 아니고 고의라고 하죠 내가. 대통령이 내가 그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거를 내가 들었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은 이상.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안철수 후보랑 공동정부를 선언하면서 단일화까지 했는데 왜 이렇게 안철수를 때리는 거야? 직접 오늘 뭐 지금 지난주부터 나오는 발언들 보면 국정운영의 적이다. 방해꾼이다. 이렇게 나오고 정무수석을 국회에 보내갖고 야당 그렇게 안 만나면서 여당 대표를 만나게 해서 비대위원장을 만나게 해서 안철수에 대해서 엄중 경고해달라. 이 부탁을 하고 이거 자체가 사실 엄청난 일인데 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했을 거라고 지금 주장하는 김민하 평론가 보기에 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불안한가 봐요. 불안? 네, 나경원 전 의원을 그렇게 무력화시킨 다음에 일부 여론조사가 안철수 의원의 이제 지지나 이런 것들이 확 올라오는 게 나왔고, 그리고 이제 그 밑바닥 분위기도 이런저런 사람들이 하고 다니는 얘기 들어보면은 소위 말하는 이 핵심 중에 핵심 TK에서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거잖아요. 지난주에도 뭐 그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혹시나 이제나 저제나 혹시나 이게 컷오프 거치고 결선 투표 가면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상황에서 혹시나 만약에 안철수가 되면 그거는 내 구상이 흐트러진다. 내 구상은 뭐냐? 예? 무조건 내 위주의 공천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안철수가 밉다라는 게 핵심이 아니고 무조건 내가 그립을 잡아 공천을 해야 된다. 나 아니면 안 된다. 그러니까 김기현 씨는 사실은 김기현 의원은 지금 중요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냥 내가 그립 잡는데 손잡이 정도인 것이고. 대리인이다. 예, 무조건 내가 잡아가지고 공천을 할 것이고, 공천이라는 거는 기성 정치의 여의도 정치인들 이거 짤데기 없이 무슨 뭐 이거 다 썩은 놈들이고, 무조건 내 주변에 있는 우리 믿을 만한 사람들을 딱 하기 위해서는 서초동파가 여의도로 진격하는 그림을 만든다. 예, 무조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립을 잡아야 된다. 이걸 방해하는 놈들은 이번에 기필코 내가 아주 쳐 부순다. 그걸 방해하는 사람은 누구든 국정운영의 적이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안철수 제가 의원, 알면 답해드릴게요. 안철수 의원 사퇴했으면 좋겠어요. 마켓다인 전 제품 배송비 무료니까요.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철수 의원 사퇴했으면 좋겠어요. 사퇴를 하자. 사퇴를 한다. 네, 그냥 사퇴를 하고. 천하람 당선. 아니죠. 천하람은 거긴 천하람 변호사는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이지만 거긴 지금 이 구도에서는 논외입니다. 거기는 뭘 해도 4등이고. 안철수 사퇴 왜 해야 됩니까? 천하람 4등이라고 보세요? 네. 3등도 아니고? 네. 거의 이제 4등일 것 같고 몰라요. 근데 또 그렇게 저렇게 나오니까 또 자신이 없어. 저는 양복 입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면 약간 자신이 없어져요. 왜냐면은 양복 입은 사람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온 거거든. 김민하 평론가는 검찰에 불려가면 안 되겠네. 검사들 양복 입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근데 양복 입은 사람이 저를 공격하면은 그때는 이제 다르죠. 그때는 칼 꺼냅니다. 근데 아무튼 저한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공격을 안 했으니까. 검사 아니시잖아요. 근데 아무튼 간에, 거기는, 그러니까 자체 동력이 있는 거고, 그러면 안철수한테도 이 줄 수 없는 마음 어디로 가느냐? 다크호스 황교안한테 간다. 그러면은 황교안 대 김기현 구도가 된다. 네. 그러면은 그때가 저는 제일 궁금한 거. 그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황교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제일 궁금합니다. 자, 안철수. 별로 상대도 안 해주네. 뭐 황교안 얘기 나오는데 뭘 어떻게 상대합니까? 천하람 얘기도 농담이었는데. 안철수 꺾기도. 자,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적인 공격.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 이런 생각을 해요. 용산에도 어쨌든 여러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훌륭한 엘리트들이 많은데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이제. 나경원 때문에 우리 많이 어쨌든 이미지 많이 했는데 그냥 두고 이제 안 해도 된다. 야, 나가. 야, 너 뭐 지금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야, 뭐 부대변인? 야, 나는 대변인도 필요 없고, 부대변인도 필요 없어. 야, 전화기 갖고 와. 여보세요. 그 TV조선이죠? 저 윤석열 대통령실 핵심 고위 관계자인데요. 그렇다면 고발당할 수도 있어요. 자, 풍자. 자, 김민하 평론가는 이런 분위기다라고 했는데 양복 입은 김수인 평론가가 보기에 용산은 왜 이 지금 상황, 그러니까 이준석 천회기 때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이 상황에서 이제
왜 제어를 못하는 겁니까? 제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나는 막 내가 도저히 멈출 수가 없어.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아. 이게 아니고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여의도 문법의 파괴야.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라고밖에는 볼 수 없는 것 같고, 윤 대통령의 이제 스타일이 밝혀지는 거는 어차피 남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거 대놓고 하겠다. 이런 심보는 계속해서 보였던 것 아니 같아요. 그러면 차라리 형식 논리를 파괴해서 그냥 총재를 겸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근데 그렇게 하기는 싫은 거죠.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나라에서 지금 어쨌든 여기까지 왔는데 역사를 그렇게 되돌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 의무 이런 거 있었고 옛날에 노무현 전 대통령 막 탄핵당하고 이러는데 또 탄핵은 또 이거는 별개의 문제고 하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런데 그것과 진배인 효과를 내고 싶다. 내가 총재를 겸할 수는 없지만 사실상 총재를 겸한 거나 마찬가지이고 싶다. 그러니까는 이제 김기현 의원이 손잡이가 돼서 이제 한 목숨 바쳐야 되는 거죠 지금. 손잡이가 됐어요? 오빠 돈 많아? 오빠 표 많아? 이겁니까 지금? 저거 나 이해를 못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거 모르시는 작년 분이고.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짤인 밈입니다. 난 그런 걸 몰라가지고. 오빠 돈 많아? 이게 뭐지? 이게 뭐예요? 진짜 이렇게 아저씨들이 뭘 하는 거지? 이렇게 세상 물정 모르는 분을 우리가 패널이라고 앉혀놓고 지금 네. 그리고 이제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감정이 좋을 수가 없는 게 지난번에 TV 토론 생각해 보십시오. 청약통장 가점 아십니까? 데이터 정보 아십니까? 그것은 이래가지고 완전 굴욕을 준 거거든요. 아마 윤석열한테 이런 모욕감을 준 사람은 잊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보다 더 크게 추미애 전 장관보다 더 크게 모욕감을 줬을 수도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딱 요 얘기 관련해서 두 개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 이제 안 후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좀 굽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야 됩니다. 그 황교안의 시대가 옵니다. 윤핵관이라는 표현 쓰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약간 굽혔는데 그러면 안 후보의 대응 어떻게 돼야 됩니까? 사퇴해야 된다. 그거 빼고. 근데 사퇴는 아닌 것 같아요. 또 철수 돼, 또 철수. 그렇죠. 사퇴는 그냥 정치적 자살이죠. 네. 또 그러면 계속 들이받습니까? 가야 되는데 안 들이받는 것처럼 아슬아슬하게 가야 되는데 선거라는 게 안 들이받을 수 있는가. 근데 대통령을 들이받는 거는 그것도 이 선거에서는 바로 아웃되는 논리니까 계속 뭔가 집요하게 윤핵관을 쳐야 되는데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방어막을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윤핵관? 그거 얘기하면은 윤핵관 간신배 얘기하면은 내가 윤핵관한테 속고 간신배한테 속는 놈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놈 역적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딱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다른 말로 그 비슷한 얘기를 계속해서 해야죠. 뭔가. 김준일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올바름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정치인으로서의 명분이랄까 이런 걸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제 윤 대통령하고 차이가 있는 생각이 있다면 슬슬 밝혀 나가야죠. 그러니까 뭐 이 상황에서 또 직공을 해버리면 하다가 안 되니까 직공한다 이 얘기밖에 듣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서서히 좀 이렇게 올려가면서 그리고 본인이 정책 얘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정책적으로 뭐 예를 들어 지금 윤석열 정부 정책 중에 중도 실용이라고 할 만한 정책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지적, 그러니까 이건 지는 걸 각오하는 겁니다. 잘 져야 되는 싸움인 거예요. 이번에 이길 확률이 거의 보이지 않는 거고. 김기현이 이긴다? 네, 김기현이 이길 거라고 보고 잘 지는 싸움으로 가서 후위를 기약하는 나중에 언젠가 때가 돌아왔을 때 낮과 밤이 바뀌었을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명분을 축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안철수의 핵심 문제가 나옵니다. 그동안에 그러면 뭘 했는가? 정책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는가? 사실 지난 대선 때도 따져보면 민주당 소극적 지지층이나 중도층이나 이쪽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회의론 이런 것들이 커지면서 안철수로 가는 흐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가상대결 조사에서도 이재명 대 안철수 했더니 이재명이 30%가 안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안철수 의원은 그들에게 호응하는, 부응하는 행보를 하지 않았고 지난 대선 때도 정책 테스트 뭐 이런 걸로 점수를 내보면 오히려 정책적으로는 안철수 당시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걸로 나왔어요. 예, 그리고 국민의힘 들어가서는 더더욱이나 계속 신앙 고백하듯이 그런 기존의 국민의힘과 다를 바 없는 행태를 취해왔기 때문에 지금 꺼내서 쓸 수 있는 카드들이 별로 남아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안철수 의원의 핵심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 잘 지는 방법으로 가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민하 평론가도 김기현 후보가 이긴다? 황교안. 황교안이. 황교안 다음. 김기현이 확률이 높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저렇게 잘 지는 구도로 가려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과 뭐가 다른지를 얘기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좋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윤석열 정권이 뭘 한 개 뚜렷하게 이게 획을 딱 긋는 게 있어야 나는 이 획이 아니고 이쪽 획이다라는 걸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근데 뭘 했는가를 되돌이켜 보면 윤석열 정권이 집값도 잡고 제가 취임 100일 만에 집값을 확 잡았습니다. 뭘 이렇게 샥 간 게 있어야지 난 이 길이 아니다라고 그러는데 뭘 간 것도 없고 시끄럽기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기도 뭐하고 저는 그게 좀 애매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제가 볼 때 하나의 그 아젠다는 있어요. 연금 개혁을 그렇게 목 놓아서 얘기했잖아요. 지난 대선 때. 근데 이제 어쨌든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연금 개혁을 주장은 하지 않습니까? 뭔가 한대잖아요.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 뭐 한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윤석열 정부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못한 거를 나는 그 컨텐츠가 있다. 뭐 이런 걸로 승부를 보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어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싸울 건 아닌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보관은 없으신데 연금 개혁에 대한 보관은 없으신데 안철수가 그러면은 윤 대통령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연금개혁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시켜드리겠습니다. 글쎄 뭘 시켜주든 잘 지는 게 방법이라면 부위원장이나 하세요. 잘 지는 게 방법이라면 뭐 그것도 방법이지. 근데 아무튼 이 안철수 의원이 뭐라고 구체적인 연금 개혁에 대한 뭔가를 얘기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는 우리 정부의 코드가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잖아요. 지금 이 연금 개혁 관련돼서는 이 내용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볼 때는 뭐 그것도 하나의 처신일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저는 덩샤오핑 얘기가 나와서 지난주부터 생각했던 건데 안철수 대표 의원과 이준석 의원이 국공합작을 벌일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윤석열과는 이준석이 싸우고 안 후보는 나는 이준석이랑 다른 칼라야를 보여줘서 합작 역할 분담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3월 7일까지 버티는 겁니다. 비밀 협정이네. 그렇죠. 비밀 근데 협정이죠. 이준석과 윤석열 대통령이 싸우면은 김기현 의원이 논하는 그림인데 왜 그러죠? 그리고 오늘 이준석 대표의 워딩은 역시 순발력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300만 원 내는데 왜 당에 할 말이 없겠냐 그랬더니 이준석 대표가 오늘 200만 원 내는데 그렇게 흔들더라 이 얘기는. 아니 그것도 300만 원 얘기도 그 웃기잖아요. 당비를 당비를 개입하겠다는 거잖아. 그렇죠. 예. 아니 그러니까 당비를 내가 300만 원이나 내는데 내가 할 말이 뭐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참모가 만약에 그 논리를 참모가 고안했다면 그 참모는 잘라야 되는데 근데 이런 얘기는 제가 볼 때 대통령이 할 법한 얘기예요. 내가 그래서 뇌피셜로 막 이 생각을 해봤어요. 저 얘기가 왜 나왔지?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의 힘이라는 거는 제가 참모 역할을 해드릴게요. 여당 당무 개입을 하시면 안 되고 이게 좀 야 완이야 잘 들어봐라. 이게 자 국민의 힘이라는 거는 여당이고 나는 대통령 아니냐 그러면은 자 이 주식회사로 따지면은 아니 내가 저 특수관계인은 아니어도 이 대주주 정도는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내가 한 달에 당비를 300만 원을 내. 국회의원들은 꼬작 30만 원 내면서 다 주인행색으로 그러는데 내가 300만 원 내면서 내가 뭐 그거 못할 짓 하냐 내가? 내가 좀 얘기하면 안 되냐? 야 완이야 전화 좀 갖고 와봐라. 여보세요 TV조선이죠? 나 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고위 관계자인데 그 안철수 종북이더라고. 내가 그래 통화할 때는 나가 있어. 나가. 나가. 자 그러면 요 얘기를 마지막으로 정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케타니는 착한 쇼핑몰이죠. 마켓하니는 저지되어야 합니다. 저는 마켓하니에 구합니다. 다른 데서 쇼핑하는 것은 저지되어야 합니다. 물건하면서 상품을 찾다가 보면 하루가 언제 다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저지되어야 합니다.